안녕하세요. 수학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6월 15일 날 제가 찍는 시점이 6월 17일이니까 한 이틀 전에 수능 정상화 발언이요. 수리논술 어떻게 제가 예상하는지 좀 제 의견이니까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옳다, 그리다, 그거는 다른 쪽, 매거진,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쪽 영역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냥, 우리 정상화 발언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학부형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해야 되는지 좀 얘기할게요. 먼저 잠깐만 좀 제가 맥락을 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맥락을 이해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맞냐 틀리냐 했었을 때 사실 맞아요. 지금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님 얘기에 윤 대통령 의견에 저는 먼저 오예요. 학부형님들 지금 그 지문이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먼저 잠깐 어려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국어, 지문, 살바예요. 저도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수학은 좀 교과 과정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를 다만 어렵게 냈기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예요. 국어. 영어도 그래요. 그렇고 하고 영어도 그렇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국어 지문 문제인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 같은 지문도 학부형님들 연령 때 구운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충곡 이런 게 나오면 괜찮은데 생뚱맞은 게 나와요. 사실 맞아요. 이게 사실 국어 때문이에요. 수학은 아무리 교과 과정에서 내도 문제 꼬면 그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덜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국어 문제 이거 맞아요. 참 대통령 얘기가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혹시 학부형님들이 그 구사학번이나 학력고사 요때 세대 분들은 요때는 과목수가 많았어요. 과목수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렵게 좀 쉽게 나오더라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옛날 시대는. 그런데 이게 교과 과정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목수가 줄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국영수하고 선택해서 옛날에는 80년대 학번들은 열 몇 과목씩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5과목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 킬러 문제를 이게 없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는 그런 걸 썼는데 제 생각은 대통령님하고 좀 맞아요. 옛날에 국어 지문에서 냈어도 그거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더 문제를 더 어렵게 내면 되는데 다른 지문을 이용을 하니까 또 선생님 나름대로의 한계가 문제 내는데 어떤 시간이든 여건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문장이 외부 지문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국어에서 문제예요. 수학은 사실 미적분 문제, 미적 배운 데서 엄청나게 장난쳐버리면 수학은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수학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맞고 수학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논술 문제가 있었어요. 논술 문제, 수리 논술이요. 수리 논술. 이거 대학교 문제 냈어요. 저도 어렵더라고 그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수학도. 사실 잘못된 거지.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대학교 수학 문제를 내고서는 마치라고 하고 그게 완전 잘못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수학 과정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의견이 맞아요. 이거 출제위원들이 좀 어떻게 바꾸든지 변별력 돼요. 옛날에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도 전국 지금처럼 40만 시대도 아니고 100만 시대도 변별력 만들었는데 왜 못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 킬러 문항하고 요거는 조금 해야 된다는 거에 의견이에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볼게요.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님이 저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담 무지돼요. 그거 누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 잘 놓는 간호사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하고 막 문제 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유혹하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죠. 뭐 교육과정 내에서 분별력 있게 만들어라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그거 힘들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내려고 할 거예요. 이거 100%예요. 100%. 요가 넣어먹는 게 최고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국어 언어라고 할게요. 국어 언어뿐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수학도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수능은 뭐 그렇다고 치고 수능에서는 어차피 변별력 있는 문제나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전까지 제가 봤어도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 했던 문제들이 거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는데 이게 논술에서가 이제 문제 될 거라고. 자, 논술에서 요거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해볼까요? 수리 논술 문제도 이게 이명박 아까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교육과정 외 문제를 대학교 공업수학 문제를 냈어요. 교수들이 매너 없는 거지. 매너가 아니라 사명도 없는 거고 개념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사교육하고 결탁한 거지. 대학교 수학 문제를 그대로 내고 동경대 문제 비슷하게 엮어서 내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사교육 시장만 키워놓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논술시장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게 생겼어요. 3월에 제가 이렇게 해보면 제 수직 카페에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3월에 국가에다 대고 3월에 국가에다 이 수리논술은 하도 3월에 선행학습 뭐 예비평가 해가지고 국가에다 보고를 해요. 3월 말에. 우리 논술 고교과정에 기반을 해서 냈다. 이걸 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저도 처음에 이걸 좀 잘 몰라가지고 기출문제 대학도 문제야. 기출문제 하면 기출문제에 넣어주는데 또 선행학습 예비평가 저쪽에 뒤집어먹고 찾기 어렵게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의학대 문제들은 제 수직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선행학습 예비평가 이 문장에다가 우리 교육고 과정 내 문제에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 지문이요. 수학에서 제 지문 하는 거요. 수학 제시문이에요. 지금 수리논술 얘기하고 있는 거. 수학 제시문은 맞아요. 고등학교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숫자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정규적인 애들이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디피컬트예요. 어떻게 자료 들이대면 특히 의학대 문제, 특히 약대는 좀 그래도 의대 문제들 같은 경우요. 상당히 꽉고 증명 이상하게 해놓고 어느 데 얘기 안 할게 아주대도 그렇고 인하대 의대도 그렇고 카톨릭 의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고등학교 수준인가 하는 문제예요.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를 지금 밥만 먹고 몇십 년을 가르쳤는데 저도 그런 판인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 제시문은 고교과정이자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못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도 어뜨고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여기도 쉽게 나와요. 여기도 쉽게 나올 거예요. 수리논술도 쉽게 나올 거예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 하나를 주고서 넓게 주지 말고 분별은 해야 되니까 문제를 끊어주겠죠. 이렇게 해서
뭐 3문제, 2문제 냈던 대학이면 한 3개, 4개. 아니면 문제 2개 내더라도 딸린 문제를 따닥따닥따닥따닥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큰 문제 2개를 준다고 해서 요 소문제를 더 다닥다닥하게 대여섯 개씩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6개, 여기 6개지만 실제 2문제지만 12문제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문제는 길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만들어져요. 물론 저랑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뭐 여기저기 해드릴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야죠.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꼭 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저한테 많으니까 의학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 문제도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는 요 문제, 요 어려운 게 사실 옛날에 일본 문제도 많이 썼어요. 일본 문제도. 그러니까 일본 문제를 똑같이 베낄 수는 없죠. 거기를 갖고 와서 변형을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일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본 대학도 우리나라 문제 갖다가 약간 변형을 해요. 서로 카피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작에서 약간 카피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상한 거 하고 우리 어떻게 하냐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윤 대통령 정상화에 수련 연습하면 대통령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출제자 입장에선 쉽게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교과 과정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라. 그거 저도 문제 책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쉽게 내야 돼요. 그러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논술도 그러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수리논술 이 방향도 어려운 문제만 하지 말고 쉽게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수험생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수리논술 문제 이거 지금 제가 예상 4번째로 해볼게요. 수리논술이 기회예요. 4번째로 갈게요. 자, 3번째까지 하면 4번째 수리논술이 기회이다. 잘못하다가 수능 어려워지면 등급 1등급이 잘못하다 10%씩 나올 수 있어요. 1, 2등급으로 해볼게요. 1, 2등급이라면 1등급 4%, 2등급 11%까지인데 이게 한 30%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등급 컷에서 논술에서 등급 컷을 맞췄단 말이야. 뭐 합의 4, 뭐 세과목 합의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등급 컷을 맞추기가 의외였어요. 등급 컷이 쉬워져요. 등급 컷이 할게요. 등급 컷이 이지해져요. 등급 컷 이지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하는 학생들은 더 의학대 준비하잖아요. 상위권 대학하고. 그러니까 등급 컷이 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논술이 의외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수능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왜? 동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논술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술이 기회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통령 얘기 말씀 맞아요. 저 100% 공감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 교과 과정에서 하면서 난이도를 뭐 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쉬워질 거예요. 문제는. 그럼 수학도 비슷해지고 논술도 비슷해져요. 뭐 대학이라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 해야지 대학이라고 또 이상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급 컷이 쉬워지기 때문에 1, 2등급이 오히려 저는 30%까지 지금 11%예요. 2등급까지 합치면 누적으로 11%인데 얘가 뭐야? 35%, 뭐 25%까지 갔다. 이러면 등급 컷이 쉽기 때문에 논술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문제도 옛날에 비해서 약간 쉬워질 거예요. 약간 쉬워질 거예요. 쉬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쉬워질 거다. 저는 약간 쉬워질 거라고 예상해요. 그럼 수험생뿐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도 한번 재수 한번 하세요. 재수 한번 하세요. 대학생들도 한번 이런 기회가 한 3년 정도
갈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러면 요 기회가 재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다니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영어 같은 걸 잘하지만 다른 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대학교 지금 1학년들은 방학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2학년도 괜찮고요. 군대 가기 전. 특히 여자들은 군대까지 안 갔잖아요. 아, 다 나와서 한번 재수하세요. 재수해서 다시 선생님하고 의학대 가세요. 의학대. 제가 수리논술 컨셉이 뭐 이것저것 하느니 그냥 의학대만 지금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저도 뭐 다른 학교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의학대만 해요. 그래가지고 왜 이 가장 하나로 전문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의학대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잘 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번 해서 의학대 한번 합격하도록 해봐요. 다시 한번 요약해요. 저는 대통령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교과과정 내에서 어려우면서 난이도를 맞춘 게 그게 말이 쉽지. 저도 책 많이 썼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뿐 아니라 수학도 쉬워지고, 수학도 쉬워지니까 수리 논술도 약간 쉬워질 거예요. 옛날처럼 막 일본 문제 막 서로 뺏기고 하는 시대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은 이 수리 논술이 기회예요. 등급컷도 쉬워지고, 조금 준비하면 수학 하나만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수능은 여러 과목을 준비하지만 논술은 요거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의학대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요.